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그린 케미칼 주주분들. 예, 그린 케미칼은 기능성 화학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. 최근에는 탄소 중립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그린 케미칼이 어떤 기업인지 보고, 그리고 현재 이 이슈의 중심이 되는 이 현재 탄소 중립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 거고요. 이 앞으로의 사업 전망까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 일단 화학 물질 및 이 화학 제품 제조업이라고 해서 이 전체 사업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제품과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이 계명 활성제는 이 세정력하고 살균력이 좀 뛰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제나 아니 샴푸도 있고요. 비누 등에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 중 이제 ETA라는 이 화학 물질이 있는데요. 이 ETA가 그린 케미칼의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게 유연제, 가소제, 유화제의 원료 등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, 특히 이 이산화탄소 포집 소재로도 사용이 되면서 현재 탄소 중립 부문에서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러한 이 탄소 중립이 중요하게 된 이유에는 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195개의 국가가 이제 2015년, 2016년 이 발효된 파리 협정을 좀 맺었었습니다. 이후에는 이 한국을 포함한 이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면서 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이 화석 연료 사용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충 등의 정책이 조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. 현재 탄소 규제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탄소 규제가 본격화될 거라고 하는데요. 일단 이 유럽은 유럽 지역에 수출이 되는 이 철강과 알루미늄, 비료, 시멘트, 등등 보시면 이 6개 품목에 대해서 2026년부터 이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 미국도 이 청정 경쟁법을 이제 발의를 한 상황인데 2025년부터 12개 품목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. 이 12개의 품목은 정유, 석유화학, 철강, 유리,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인 12개 수입 품목에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데, 일단 2025년 1월,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일단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은 일단 민주당이랑 공화당 이 둘 다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이어서 지금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일단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으로 조금 영향이 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. 근데 문제는 이 한국이 이 같은 환경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국가라는 건데요. 지난해 8월 이 과학 분야 의 학술지인 이 사이언스는 이 기후 공시 의무화가 이루어지면 기업 이익 평균이 44%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는데, 그중 한국은 이 46%의 피해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.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국가는 러시아, 중국, 이외에 인도도 있고요. 이를 제외하고는 일단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걸로 전망이 됐다고 하는데요. 따라서 이 정부는 이 기업의 이 탄소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420조의 정책 자금을 조금 투입한다고 밝혔는데, 이 돈을 통해서 일단 국가 단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그린 케미칼은 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고 저장, 활용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상용화를 한 상태여서 이러한 점이 지금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이 국제 이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제 주요 공급 업체에게 이 무탄소 전력 활용을 이제 강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업체가 어딘지 아시나요?
MS 서버용 반도체를 납품하는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단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국내에 유일하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EK 이 화학물질 제조 설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이 그린 케미칼이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받고 이 급등했다고 전해졌는데요. 이처럼 일단 기업,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나라별로 조금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린 케미칼의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늘었을까요? 네, 보시면 이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. 다만 이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거의 13%, 12%로 굉장히 좀 10% 이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럼에 따라서 일단 이 영업이익이 200억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당기순이익도 100억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유보율, 그러니까 회사 보유 자금이 점점 늘어나서 일단은 1분기 기준 1635%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매출액 부분이 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계속 추진이니까 추진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실제로 실행되는 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아까 보여드린 2025년, 2026년 됐을 때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고, 이에 따라서 이 매출액이 그러니까 그린케미칼 매출액이 그때 조금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이 성장성이 조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에 따라서 돈은 벌고 있는데 PBR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인 이 BPS가 일단 8,543원.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1분기에는 8,677원인데요. PBR 측면에서는 원래 이제 1 미만의 기업들을 조금 저평가받는다고 하는데, 일단 0.58. 그러니까 이번에 1분기 기준 0.58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25년, 2026년에 좀 이제 성장성이 조금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지금 PBR 측면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린케미칼의 좀 차트적인 부분은 미국의 이제 경기 지표가 좀 경기 침체가 나왔다는 이 수치가 나오면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등 세계적으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이 지수가 좀 안 좋은 모습을 월요일날 보여주었었는데요. 그에 따라서 이 그린케미칼도 이날 마이너스 15%나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 모습이 제가 아까 그러니까 장수 중립 이슈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상승한 측면인데, 일단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조금 돌파해 주면서 일단 5,459원을 지금 찍고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, 일단 6,100원 부근이라고 하고, 아까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이 BPS 측면이 8,677원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이제 PBR을 조금 측정을 했을 때는 0.7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. 다만 이미 이전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기업의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린케미칼의 성장 모멘텀을 먼저 좀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단 시행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린케미칼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이후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까요. 추후에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